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교육과정과 교재를 다 다루겠다고 좀 야심 있게 발표 주제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프로시딩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량은 좀 많습니다. 간략하게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교육 과정을 먼저 만들고 그 과정에 따라서 교재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 특혜 사업이 굉장히 살인적인 일정으로 마감에 쫓기면서 진행이 됐지만 굉장히 먼저 교육과정을 항상 먼저 나왔고요.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재를 쓰고 왜냐하면 교육과정 안에 그 레벨에서 다뤄야 되는 어휘 목록이나 문법 목록, 언어 기능 목록 같은 게 먼저 나와줘야 거기에 맞춰서 교재를 쓰고 그리고 평가 인증 문항을 그 나중에 개발하는 시차를 두고 그래도 1년 동안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의 특수어 교육이 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교수가 직감으로 막연하게 이것은 초급이다, 이것은 중급이다. 교수 개인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인 지침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많이 교재를 결정을 하고 수업도 진행해 왔던 게 사실인데요. 제 생각에는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표준이나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학습 내용을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안에도 표준 교육 과정 개발이 중요한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오해는 혹시 이렇게 교육 과정을 만든다는 것이 뭔가 학문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사라지게 하고 획일화된 어떤 되게 학생 개개인의 편차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의 개념을 그냥 공통 기반, 그다음에 참조 기준으로서의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다만 이제 교육 대상이나 또 학습자들의 니즈가 또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변형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참조 기준을 만드는 게 표준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래 특수 사업에서 그렇게 설계가 됐지만 A1에서 C2까지 6단계의 모형은 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을 많이 참고를 했고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 또 개발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이 있죠. 그것도 6단계까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많이 참조를 해서 네, 설계를 했고요. 이걸 설계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커리큘럼에서는 1학년이 초급 문법, 2학년이 중급 문법,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급과 중급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레벨을 나눴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A1부터 C2까지를 나눔에 있어서 그 중급의 기준이 좀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는 이번 학기부터 커리큘럼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개편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선생님들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문법은 그대로 놔두고요. 초급 문법과 중급 문법 그대로 이름을 가져가고 그 A1 회화, 그러니까 1학년은 A1 회화, 2학년은 A2 회화, A2 말하기, A1 말하기, A2 말하기, 그 다음에 2학년은 A1 읽기, A2 뭐 읽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안을 제출을 했고요. 학교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A1은 입문 단계인데 저는 이게 제로 베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0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A0는 기본적인 어떤 철자, 그러니까 알파벳은 A0 단계에서 익히는 것이고 A1은 그야말로 이제 어휘 900개를 아우르는 1학년 내내 공부하는 그 수준이 A1이고 이게 굉장히 완전 초급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폴란드과는 제가 이번에 무크도 찍었는데 A0는 무크를 보면서 미리 떼고 들어오고 철자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그리고 A1을 1학년 때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A1, 1, A1, 2 이렇게 또 나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저희가 개발한 표준 교재를 1학년 때 다 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 어휘수는 대략 900개 정도를 저희가 교육과정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2는 말은 초급인데요. 이때 A2는 이제 기본 어휘수는 대략
뭐 1,100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2,000개 정도가 A2에 들어가게 되고 저는 2학년 2학기까지 A2, 그러니까 유러피안 레벨에서의 A2를 학생들이 잘 이수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유럽 언어 공통 레벨 뭐 헝가리어도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서 시험을 보면 이게 그냥 점수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통과냐 안 통과냐가 아니라 A2를 봤으면 거기에 very good이 있고 good이 있고 그냥 통과가 있고 통과 못함이 있고 그 안에서도 레벨이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면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B2에서 그냥 3점을 받아서 그냥 통과하는 것보다는 B1에서 very good을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기관이나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레벨 등급을 충실하게 다 이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C2가 우리가 이 국가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가야 되는 단계잖아요. 그랬을 때 C2는 여기 유럽 언어 공통 레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이티브들, 그러니까 완전히 바이링구얼이 보는 그래서 네이티브 중에서도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현지인들이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는 게 C2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박사 유학까지 하고 와서 정말 부스에서 동시 통역이 가능한 그런 인재가 되면 그건 C2인 거고요. 그걸 학부 과정에서 달성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C1은 뭐 말을 좀 건너뛰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학년까지 저희는 A2에서 very good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A2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B1은 3학년. 그래서 이때는 어휘가 대략 3,200개. 저희 지금 B2까지 교육과정은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휘가 3,200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참고로 B2가 되면 폴란드에서는 석사 과정에 들어오려면 B2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회사에 취업하려면 B2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B2를 가진 사람은 비즈니스 통번역이 가능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석사 과정에서 세미나 수업에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다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B2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부에서 4학년까지 이 B2를 다 완벽하게 마치고 졸업할 수 있으면 성공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것은 제가 다른 과 커리큘럼도 좀 봤는데요. 그리고 불어과 선생님이나 도곡과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여기 살짝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동 서울 도곡과 같은 경우 그 교과목명이 A1, A2, B1, B2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교과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봤더니 그러니까 이미 2학년 때 B2가 나오더라고요. 독일어과에서는 2학년 때. 그래서 그 불어과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교환학생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2학년 마치고 교환학생을 보내는데 그게 우리는 헝가리는 모르겠지만 폴란드는 우리 학교로 치면 한문원 같은 기관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학 연수 기관으로 보냅니다. 가서 다 레벨 테스트를 받고. 근데 불어과나 독일어과는 현지 대학으로 보낸답니다. 현지 불어과, 현지 독어과로 보낸대요. 그랬을 때 거기서 요구를 하는 게 거기 입학을 하려면 B2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B2 실력이 아니랍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서 B2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설학원을 다니고 따로 공부를 해서 어찌어찌 뭐 국내에서 뭐 델레인가요? 그 불어 인증 시험이 알리앙스 프랑스에서 보잖아요. 그 시험을 봐서 B2를 따야지만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데 실제 B2 실력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학원을 막 다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뭔가 요령을 익혀가지고 간신히 따서 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2외국어를 배우는 언어들이니 그 과의 커리큘럼이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철자도 안 가르치고 제로베이스가 아니라 좀 높은 단계에서 시작을 하시나 보죠?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불어과든 독어과든 다 철자부터 가르치신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2학년 2학기까지 B2가 간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선생님들 보기에도 이 학생이 아직 B2는 아니지만 교환학생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따야 되고 시험용으로 공부를 해서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B2나 뭐 C1에도 다 등급이 있으니 그 안에서 우수한 등급을 따게끔 하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B2 문제 막 풀어보거든요. 폴란드 되게 어려워요. 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조금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만든 B2에서는
대략 어휘수가 4,500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폴란드어권 학부에서 B2까지 가고 그다음에 대학원생이 C1 정도까지 갈 수 있으면 되게 성공인데 저는 여기 지금 CFL에서의 C1은 그러니까 유럽 언어 공통 레벨에서의 C1은 그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C1이라고 보통 유학생이 박사를 따고 예, 정말 통역이 가능하고 순차 통역이 가능하고 이런 수준을 C1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간에 연수를 다녀오든 뭘 하든 해서 석사 때까지 C1을 따고 누적 어휘수는 대략 6,500개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미리 그 지원할 때 C1, C2 교육과정까지 개발하는 것은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것도 만들고 있는 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교재도 C1부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미 셀프러닝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본인 신문 보고 미드라거나 드라마 보고 뉴스 보면서 할 수 있는 등급이 아닐까. 사실 한국인으로서 C2나 C1 교재를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얘기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최고거나 마이너는 고리버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쉽대요. 문법도 없대요. 그래서 거기는 뭐 학부 안에서도 C1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가능한지는 사실 잘 모르고 사람마다 이 생각하는 기준이 되게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이런 논의를 언어가 모여서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C2는 완전 고학력 원어민들이 바이링구얼 또는 진짜 현지인이 보는 시험이 C2이고, 예, 뭐 8,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단어라고 하죠. 예, 여기서는 이제 어근이 같거나 이런 거 빼고, 예, 진짜 이 정도 어휘를 해야 C2까지 되고, 저는 C2, 참고로 저는 C2 아닙니다. 이렇게 예, 갈 수 없다고, 아직까지 저는 가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희 폴란드 표준 교육과정은 크게 5개로 목록이 나뉩니다. 저는 결국 교육과정은 목록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 주제 목록이 있고요. 예, 근데 이 주제 목록은 많이 중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자기소개가 있다, 아니면 뭐 집이나 뭐 회사에서의 뭐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게 A1일 때는 요만큼이지만 A2일 때는 그래서 누적돼서 주제는 당연히 중복될 수 있고 또 추가되는 주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환경 문제라든지 중요한 시사 토론 같은 건 높은 레벨에서 첨가가 되죠. 그래서 주제는 당연히 중복이 되고요. 언어 기능 목록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A2의 언어 기능 목록이나 주제 목록은 발표문 프로시딩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저희는 다 따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1에서는 여기까지 문법, A2에서는 여기까지 문법, 그거를 교재에서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이 사회문화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될 당위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사실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폴란드는 이미 유러피안 레벨에서 잘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한국형 폴란드 표준 교육과정을 왜 만들어야 되냐라고 질문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 사회문화 소통 능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고 저희는 어휘 목록도 다 그래서 앱사전 만들 때 저희가 먼저 교육과정 팀이 만든 어휘 목록을 앱사전 팀에 넘겨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어휘 목록 만들 때도 저희 목록이 2개입니다. 알파벳 순으로 목록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나온 이 주제 목록에 있는 그 주제에 따라서 또 거기서 어휘를 분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예,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로 넘어가면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이 5개의 목록을 통해서 저희 교재는 총 15개 단원으로 이루어지고요. 각 단원의 학습은 5시간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은 크게 이론 파트와 연습 파트로 나누게 되고요. 이론 파트에는 어휘나 문법 설명, 문형 표현이 포함되고 연습 파트에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4대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훈련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폴란드어 인증시험, 이 공인시험을 볼 수 있는 실전 대비 단원평가 A2. 그래서 그 단원에서 다룬 문법이나 뭐 어휘 요소들이 들어가는 실전 문제, 시험 문제를 각 단원마다 넣었고요. 저희가 15개 과지만 사실은 14과고요. 마지막 과는 모든 1과부터 14과까지의 내용을 복습하는 내용으로 15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음성 파일도 넣었고요. A1 교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A1 교재는 다이얼로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A1에는 디알로그가 2개가 나오는데 앞에는 반말, 친구들끼리 그냥
친근감 있게 너라고 부르면서 하는 다이얼로그가 나오고, 뒤에는 이제 존칭어를 써서 공식적인 상황에서 하는 다이얼로그, 그렇게 두 개씩을 넣었었는데, A2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이얼로그도 중요하지만 독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얼로그 지문 하나와 독해 지문 하나가 메인 텍스트지만, 그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액티비티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진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걸 갖고 저희는 이제 말하기와 읽기에서 같이 사용하려고 이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도 개편을 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막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도 많이 넣었고, 교재 뒷부분에는 문법표나 예, 녹음 지문 넣었고, 예, 뭐 해답 같은 거 넣었고, 다 비슷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문법 설명을 최대한 지양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김지영 선생님이 쓰신 너무나 좋은 문법책이 따로 있고요. 저희는 문법 시간에 그 교재를 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아이콘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설명도 많이 없습니다. 저희는. 왜냐면 그 세종학당에서 나온 교재를 보시더라도 한국어 교재, 그냥 한국말로 한국어 교재를 설명을 하고 문법 설명은 되게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재는 문법 많이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아이콘으로 미리 앞장에다가 설명을 해놓고, 예, 이거는 이렇게 이 아이콘만 보면 이건 토론이고, 이건 어휘 목록이고, 이건 말하기고 이렇게 알 수 있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단원의 마지막에 그 사회문화 파트, 예, 그래서 제목이 알고 있나요? 라고 해서 사회문화 파트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 어휘 수준보다 높습니다. 사회문화 파트는. 왜냐면 처음엔 한국말로만 넣으려고 했었어요. 예, 그랬다가, 예를 들어 A1에서 막 이 폴란드에 관한 사회문화적 정보를 전달한 텍스트는 되게 어려운데, 나중에 이 학생이 이제 거꾸로 이거를 폴란드말로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고학년이 됐을 때 찾아보라고 참고로 폴란드어로 설명을 넣긴 했지만 사실 A1 단계나 A2 단계에서 이거를 그 현지어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국어 정보가 메인이고요. 옆에 그냥 참고하라고 똑같이 폴란드어로도 넣었습니다. 나중에 뭐 독해 읽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0과를 보시면 모든 교재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앞에 학습 목표, 여기서 문법은 뭘 익힐 것이고, 예,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제시를 하고, 예, 관련된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넣고, 이게 첫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도비라라고 하더라도 모든 첫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회문화 파트가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폴란드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왜냐면 식과 자체가 다 먹는 내용이니까, 이런 걸 설명하는데, 이 내용이 폴란드어로도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예,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고요. 예, 이렇게 폴란드어로 예, 제가 따로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는 A1과 A2의 주인공들 이름을 예, 그 똑같이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A1 때부터 주인공부터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폴란드인으로 마르타가 나오고 한국인으로 하람, 얘네들은 학생들입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의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주인공이 나오고 A2에서 이제 회사에서의 상황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윤미라 씨와 야책 노박 씨 이렇게 해서 이 네 명은 쭉 계속 아마도 B2 교재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주인공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차와 구성은 이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스링에 다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은 뭐고, 뭐 학습 목표는 뭐고, 문법 요소는 뭐고, 예, 그리고 사회문화 요소는 뭐다 이렇게 목록을 다 넣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지막 과는 이제 예, 교재 내용을 총 정리하고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 유시 우미에시 너 이제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스프라프치에 그래서 점검해봐라고 해서 쭉 1과부터 14과까지 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개발의 의미랑 활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통해야 이게 있어야지만 교재도 쓸 수 있고 평가 문항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부 전공 과정을 이제 체계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인 대상 이제 타겟이 달라질 때도 요 교육과정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예, 또 이제 우리 초중고생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저의 소원은 제2외국어 이제 교과목으로도 폴란드어가 언젠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베트남어나 아랍어가 들어갔는데요. 뭐 태국어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이런 교육 과정이 있어야지만 예, 그 제대로 된 제2외국어 교재도 타겟에 따라 만들 수 있고 결국에는 이 특수외국어 예, 이 사업이 지향하는 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해서 C2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